저는 리서영 교수님 연구실의 홍재민이고 지금 박사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Taming Shared Mutable States of Operating Systems in Rust이고요. OS를 러스트로 구현할 때 특별히 어떤 점이 어려운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쳐주시거나 줌에 있는 뭐 손들기 같은 걸로 해주시면은 최대한 바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금 자스플로스의 리뷰를 위해 제출된 상태고요. 강지현 교수님 연구실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OS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고 상당히 많은 버그가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버그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코드베이스에서 대략 70% 정도가 메모리 버그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MS에서 OS만 만드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이 OS에서 나온 버그일 거고, 그래서 OS에서 굉장히 메모리 버그의 비중이 높다라는 걸 이 통계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오른쪽 표는 리눅스에서 1년 동안 나온 CV 리스트를 이제 클래시파이 한 건데요. 뭐 이런 디바이드 바이 제로나 인피니트 룹처럼 메모리 버그가 아닌 버그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버퍼 오버플로우라던가 널 디레퍼런스라던가 상당히 많은 버그가 메모리 버그인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OS는 굉장히 많은 메모리 버그가 있고 올바르게 구현하기가 어려우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OS에서 버그를 없애고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들을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동적 분석이나 정적 분석이나 포멀 베리피케이션 같은 기술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분석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버그가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실행을 해본 부분에 있는 버그는 뭐 다 탐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실행을 안 해보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쪽에 있는 버그는 모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운드한 방법인 앱스트랙 인터프리테이션을 활용하는 정적 분석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정적 분석은 버그를 놓치지는 않겠죠. 이론상 모든 버그를 디텍트 할 수 있지만 항상 이제 false positive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OS처럼 큰 프로그램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런 false positive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자가 정적 분석기가 제공한 알람을 모두 확인하고 그 버그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ulnerabil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프루프 어시스턴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야지만 OS의 vulnerabilification이 완료됩니다. 이런 세 가지 기존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리얼월드의 큰 스케일의 OS의 버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게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럼 대안으로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타입 시스템이 잘 갖춰진 타입 세이프한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처음부터 그냥 버그가 없는 게 보장된 그런 OS를 만드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적 분석과 달리 false negative, 놓치는 알람, 놓치는 버그는 없을 거고요. 타입 시스템이 사운드하다면요. 그리고 타입 시스템은 정적 분석의 일종이긴 하니까 뭐 false positive가 있긴 합니다. 네, 뭐 하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얘기하는 정적 분석기와의 차이점은 타입 시스템은 그래도 프로그래머가 이해 가능한 형태의 타이핑 룰을 기반으로 이 타이핑 룰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고쳐라라는 피드백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타입 체커가 제공해 줄 수 있고, 프로그래머가 그 피드백에 맞춰 코드를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적 분석보다는 제공해 준 알람에 맞춰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수정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멀 베리피케이션보다야 그냥 개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코스트가 적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멀 베리피케이션은 개발을 다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OS가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니까요. 근데 왜 아무도 이런 타입 시스템, 타입 세이프티가 보장되는 언어로 OS를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OS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hared mutable state의 존재입니다. shared mutable state라고 하면 어떤 메모리상에 있는 값이 여러 컴포넌트에 의해 동시에 접근될 수 있고, 그러니까 쉐어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컴포넌트가 그 밸류를 수정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될 수 있을 때 이런 상태를 shared mutable state라고 부릅니다. OS에서는
일단 하드웨어 같은 이런 피지컬 리소스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뭐 임의의 메모리 어드레스에 값을 읽고 쓰는 걸 통해 여러 컴포넌트가 통신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할 때 shared mutable state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OS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고성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포인터 에일리어싱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shared mutable state는 OS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동시에 타입 시스템으로서 올바름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shared mutable state를 잘 제공해주는 언어인 C, C++ 같은 언어로 일반적으로 OS를 개발하는데요. 안타깝게도 C랑 C++의 타입 시스템은 간단한 형태의 타입 체킹을 제공하긴 하지만 shared mutable state의 세이프티를 보장할 정도로 타입 세이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서 제 C 스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의 13페이지에 걸쳐서 이러한 behavior가 undefined behavior다라고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undefined behavior라고 하면 이런 동작이 발생했을 때 컴파일러는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 undefined behavior가 있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만들면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모두가 메모리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undefined behavior가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말로그를 했다가 프리를 한 다음에 그 포인터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에 사용하면 유비가 된다. 이런 게 다 이 리스트에 나와 있고, 결국 C랑 C++의 타입 체커는 이런 유비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타입 체킹을 통과하더라도 유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C랑 C++로 작성된 OS는 메모리 버그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더 좋은 언어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옛날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고,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언어가 러스트입니다. 러스트는 C랑 C++ 같이 이런 리소스 매니지먼트와 좋은 퍼포먼스를 위한 shared mutable state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을 모두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타입 세이프한 타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입 시스템의 사운드니스는 증명까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러스트로 OS를 만든다면은 타입 체커가 오케이 하면은 그 OS는 메모리 버그가 없는 OS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어프로치는 일단 OS를 러스트로 만들기만 한다면은, 만들고 나서는 뭐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뭐 메모리 버그가 없음을 위해 검증을 따로 할 필요도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러스트가 어떻게 메모리 세이프티를 보장하는가를 살펴보자면, 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AXM 디서플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AXM이 뭐냐 하면은 Aliasing XOR Mutability의 앞글자를 딴 에크로님인데요. Aliasing은 어떤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여러 개 있는 거겠죠. 그래서 Aliasing을 할 때는 러스트에서는 이 shared reference라는 이름의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각 shared reference는 read only이기 때문에 값을 읽을 수만 있고 값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hared reference를 사용을 해서 Aliasing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mutability는 값을 뮤테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러스트에서는 mutable reference라는 걸 사용해서 값을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mutable reference는 뮤테이션을 위한 거지 에일리어싱을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메모리 지점을 가리키는 mutable reference는 언제나 유니크합니다. XOR이라는 거는 둘 중 하나는 되는데 둘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에일리어싱만 하는 건 가능합니다. shared reference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에일리어싱을 할 수 있고, 또는 뮤테이션만 할 수 있습니다. 유니크한 뮤터블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뮤테이션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둘 다 하는 것, 그러니까 뭐 shared reference도 만들고 뮤터블 레퍼런스도 만들고 이걸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shared mutable state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러스트의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쉐어링이랑 뮤테이션 할 수 있는데 쉐어링 다 하고 에일리어싱 다 끝낸 다음에 한 번에 뮤테이션 하고 그리고 다시 뮤테이션 다 하고 나서 쉐어링 해. 약간 이런 방식이 이제 러스트의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에 맞추어 그리고 이 러스트의 세이프티라는 엄청난 장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러스트로 OS를 개발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말 상업적인 그러니까 실사용을 목표로 개발된 OS인 레독스가 있고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2017년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OS가 러스트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OS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도 러스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에 이미 C랑 C++로 작성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러스트로 재작성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파이어폭스의 브라우저에서 개발하는 웹브라우저인데요. 모질라에서 개발하는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인데요. 서버라는 알터너티브 웹브라우저를 러스트로 개발을 하면서 서버에 있는 모듈로 파이어폭스에 있는 모듈을 리플레이스하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질라 개발자들이 이렇게 러스트를 사용한 게 굉장히 파이어폭스에서 컨커런시나 패럴렐 렌더링 같은 기능을 안전하게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러스트로 OS를 만드는 거랑 기존의 C나 C++로 작성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러스트로 다시 작성하는 거랑 이런 시도들을 보면은 이제 다음 스텝이 보이는데요. 기존의 C나 C++로 작성된 리눅스 같은 레거시 OS를 러스트로 작성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러스트로 새로운 좋은 OS를 만들면 좋겠지만 이미 리눅스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좋은 OS 만들었으니까 이거 써라 해봤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진 않겠죠. 그렇다고 리눅스를 그대로 지금처럼 버그가 많은 상태로 두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현재로서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눅스라는 OS를 거기에 러스트를 추가함으로써 더 세이프티를 보장할 수 있도록 C로 작성된 리눅스를 러스트로 리라이트하는 방향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생각을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했기 때문에 이미 러스트 포 리눅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앞으로 리눅스에서 러스트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리눅스에 있는 각종 커널, 프리미티브 펑션이나 매크로 같은 애들을 러스트 래퍼로서 제공해서 러스트 코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고요. 또 구글에서 만들고 있고 실사용 중인 IoT 디바이스용 OS인 퓨시아에서는 이미 러스트를 공식 개발 언어로 추가했고 퓨시아의 네트워크 스택을 러스트로 다시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있는 C로 작성됐던 레거시 OS를 러스트로 다시 작성하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ared mutable state에 대한 러스트의 철학은 에일리어싱이랑 뮤테이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했는데 레거시 OS에서는 그 철학을 반드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일리어싱과 뮤테이션을 동시에 하는 저희가 AAM이라고 부르는 이런 상태도 레거시 OS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AM이 항상 언세이프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AXM은 에일리어싱만 하거나 뮤테이션만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항상 세이프하다라는 걸 보장하는 반면에 AAM은 이게 세이프한지 세이프하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AAM을 사용해도 잘만 사용하면 세이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C 코드를 보시면은 P와 Q라는 두 개의 포인터를 만들었습니다. 에일리어싱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P를 사용해서는 write라고 Q를 사용해서는 그 값을 읽습니다. 이런 코드는 에일리어싱 되어 있고 뮤테이션도 했으니까 AAM 스테이트지만 분명히 안전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버그도 없습니다. 이처럼 AAM을 잘 사용하면 안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P는 PA1을 대입하는 코드는 스레드 1에 있고 이 두 번째 Q를 읽는 코드는 스레드 2에 있다면은 이런 코드는 또 데이터 레이스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처럼 AAM은 잘못 사용하면은 버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스트가 AAM을 기본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AAM 있는 코드는 러스트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스트 지금까지 설명드린 러스트는 저희가 세이프 러스트라고 부르고요. 러스트의 두 번째 모드로서 unsafe 러스트가 있습니다. 세이프 러스트는 설명드린 것과 같이 AAM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세이프티를 보장합니다. 컴파일만 되면은 항상 세이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unsafe 러스트는 AAM을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컴파일러가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unsafe rust를 사용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타입 체킹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세이프한지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unsafe rust를 코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은 unsafe 블록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unsafe 블록은 unsafe rust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전체에서 unsafe rust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의 일부분에서만 부분적으로 unsafe ru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unsafe rust를 사용하겠다라고 프로그래머가 컴파일러에게 얘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unsafe 블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코드를 러스트로 옮긴 건데요. C 코드를 P의 1을 대입하는 부분과 Q를 읽는 이렇게 포인터를 디레퍼런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P나 Q가 아까 설명드린 러스트의 shared reference나 mutable reference가 아니라 C에 있는 포인터랑 완전히 동일한 row 포인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hared reference나 mutable reference는 러스트 컴파일러가 항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AXM을 따라야 하지만 이렇게 row 포인터를 사용하면은 AXM을 지키지 않는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row 포인터는 AXM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row 포인터를 디레퍼런스 하는 게 안전한지는 컴파일러가 보장해주지 않고 따라서 unsafe 블록을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열고 나는 위험한 수도 있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코드에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unsafe 블록을 열음으로써 코드의 어느 부분이 세이프티가 보장되지 않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프로그래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세이프티를 리즈닝해야 합니다. 컴파일러가 체크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 unsafe 블록에 있는 코드마다 내가 이 줄은 열심히 고민해봤더니 세이프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리즈닝을 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세이프하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unsafe 코드를, unsafe 블록을 프로그램 곳곳에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한 줄 한 줄 다 이게 이래서 세이프하고 저래서 세이프하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스트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unsafe 코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런 매뉴얼 리즈닝의 코스트를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AAM 스테이트들이 왜 세이프한지 리즈닝을 할 텐데 그런 비슷한 리즈닝 프린시플의 리즈닝 프린시플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애들은 락으로 보호되면서 사용되더라. 얘네들은 다 비슷한 리즈닝을 할 수 있으니까 패턴 1이다 라고 묶는 거고 또 어떤 애들은 레퍼런스 카운팅을 해서 세이프티를 보장하더라 해서 또 패턴으로 묶는 거고 또 어떤 애들은 뭐 데이터 한 번 메모리에 저장되면은 더 이상 거기서 움직이지 않더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통된 리즈닝 프린시플을 기준으로 AAM 스테이트들을 묶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묶은 애들을 하나의 패턴을 대상으로 이렇게 묶은 애들을 AAM 패턴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런 정의된 패턴을 대상으로 러스트에서 세이프 애브스트랙션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 애브스트랙션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간단히 말해 러스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메서드를 제공하는 타입인데요. 어떤 예를 들어 이 락으로 보호되는 패턴은 이제 뮤텍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뮤텍스라는 타입은 여러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메서드의 구현에서는 unsafe 블록이 막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뮤텍스를 구현하는 사람은 열심히 자신의 코드에 대해 리즈닝을 해야겠죠. 이게 정말 잘 구현된 건지. 하지만 이 뮤텍스라는 타입을 라이브러리로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메서드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항상 세이프티가 보장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만드는 사람이 세이프 애브스트랙션을 잘 고민해서 제공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각 AAM 패턴에 대해서 세이프 애브스트랙션을 제공함으로써 모듈러한 리즈닝이 가능해지고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만 세이프티를 확인을 하면은 라이브러리 밖에서는 더 이상 세이프티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unsafe 러스트를 사용을 하면서도 매뉴얼 리즈닝의 코스트는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AM 스테이트들을 AAM 패턴으로 묶고 걔네에 대해 세이프 애브스트랙션을 제공하는 것이 러스트 커뮤니티에서 unsafe 러스트를 사용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AAM 패턴과 그 세이프 애브스트랙션에 대한 예시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데이터가 락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락 프로텍티드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이터가 왜 세이프하냐면 이 데이터는 이제 에일리어싱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스레드가 가리킬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포인터를 디레퍼런스 할 때는 반드시 락을 잡은 상태여야 된다라는 게 이 데이터의 규칙이고, 락은 잡을 스레드는 유니크하니까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리즈닝을 통해 이런 패턴의 세이프티를 저희가 리즈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을 어콰이어한 시점 이전에는 데이터에 접근하면 안 될 것이고, 락을 어콰이어하고 릴리즈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서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다시 락을 릴리즈하고 나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패턴인 것이죠. 그럼 러스트에서 이 패턴에 대해 세이프 앱스트랙션을 어떻게 제공했냐라고 보면은, 우선 뮤텍스라는 타입을 제공해서 데이터와 락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 안에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락을 같이 넣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가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러스트 프로그래머들이. 이 가드는 뮤텍스에서 락을 어콰이어하면 가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드가 없어지면은 가드의 디스트럭터가 호출되면서 락이 릴리즈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락을 잡고 있는 스레드만이 가드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가드가 곧 스레드가 락을 잡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드를 통해서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드에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메소드를 넣어주면은 결국 가드를 가지고 있는 스레드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가드를 갖고 있는 스레드는 락을 잡고 있는 스레드니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한 락을 잡고 있는 스레드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 성질이 세이프한 이런 앱스트랙션으로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은 그냥 락과 이 디레프 뮤시라는 두 개의 메소드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은 항상 세이프티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AAM 패턴과 걔네를 어떻게 러스트 프로그래머들이 세이프 앱스트랙션을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OS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C로 작성된 레거시 OS는 AAM 패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쉽게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을 러스트로 다시 작성을 한다면 이 언세이프 러스트를 사용해서 그런 AAM 패턴들을 잘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세이프 앱스트랙션, 그 AAM 패턴들에 대한 세이프 앱스트랙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서 문제는 기존에 러스트로 개발된 새로운 OS들은 C로 작성된 원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OS를 러스트로 잘 만들면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OS 디자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냥 AAM 스테이트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AXM만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고, 어쩔 수 없이 AAM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뮤텍스처럼 이미 러스트 커뮤니티에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AAM 패턴들만 사용을 해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레거시 OS에 있는 AAM 패턴들은 기존의 러스트 커뮤니티에 정리된 AAM 패턴들로 모두 커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OS는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에는 잘 없는 OS 스페시픽한 그런 패턴들이 있고, 걔네들은 커뮤니티에서 이미 정리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어떻게 러스트로 잘 세이프 앱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가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또는 기존의 그런 개발에서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렇게 레거시 OS에서 널리 사용되는 AAM 패턴을 어떻게 하면 러스트로 세이프 앱스트랙션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집중한 그런 연구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XV6라는 에듀케이셔널 작은 OS를 고른 다음에 거기에서 기존의 사람들이 정리하지 않은 6개의 새로운 AAM 패턴을 발견을 했고요. 각 패턴에 대해서 세이프 앱스트랙션을 러스트로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Process Owned State, CPU Owned, Arena, Immovable Lock Protected, Separated Lock Protected, 그리고 Asynchronous Transfer, 이렇게 6개의 AAM 패턴을 찾았고, 그 6개의 패턴이 모두 대표적인 레거시 OS인 리눅스에서 발견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패턴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패턴인 거니까 C로 작성돼 있지만 어쨌든 리눅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고요. 그리고 5개의 러스트로 개발된 OS를 관찰을 했는데 대부분의 패턴은 아예 그 OS에서 사용되지조차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OS들은 최대한 AAM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AXM으로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또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AAM만 사용을 했거나요. 그리고 일부 패턴의 경우에는 다른 러스트로 작성된 OS에서도 발견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와는 다른 방식으로 앱스트랙션을 했습니다. 보통은 앱스트랙션이 아예 세이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뭔가 하드웨어 스페시픽, 아키텍처 스페시픽한 기능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세이프한 앱스트랙션이면서도 아키텍처에 스페시픽하지 않은 그런 세이프 앱스트랙션을 이 6개의 패턴에 대해서 모두 찾았고 만약에 앞으로 리눅스를 러스트로 다시 구현을 하게 리라이트를 하게 된다면 이 6개의 패턴에 대해 저희가 찾은 세이프 앱스트랙션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패턴 중에 하나의 패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떤 패턴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인 프로세스 온드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라고 부르는 데이터 스트럭처는 OS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죠. 그래서 뭐 그 프로세스가 현재 실행 중인지, 러닝인지, 슬리핑인지, 뭐 좀비인지 그런 스테이트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이 프로세스의 current working directory가 어딘지 이런 데이터를 담고 있기도 하고, 뭐 그 밖에도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PCB라는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리고 PCB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데이터 중에 어떤 애들은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state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얘는 이 프로세스의 시스템 콜을 수행하는 스레드도 접근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프로세스의 시스템 콜을 수행하는 스레드가 이 프로세스가 아직 실행 중인가 종료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그럴 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tate라는 데이터는 여러 스레드에 의해 공유되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프로세스 온드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데이터는 이 PCB를 소유한 프로세스에게 유니크하게 접근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CWD가 있는데요. 어떤 프로세서가 자기 자신의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거나 자기 자신의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를 바꿀 수는 있어도 다른 프로세서가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른 프로세스의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를 읽거나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는 프로세스 온드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물론 이건 OS의 기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CWD가 어떤 OS에서는 프로세스 온드 데이터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리눅스를 관찰했고 리눅스에서도 어떤 데이터는 프로세스 온드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이프 앱스트랙션을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PCB에 있는 데이터를 shared 데이터와 owned 데이터로 클래시파이 했습니다. 그래서 shared 데이터는 보여드린 것처럼 스테이트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스트럭트고요. owned 데이터는 CWD처럼 프로세스 owned 데이터만 들어가는 그런 스트럭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스레드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shared 데이터는 락으로 보호를 하고요. owned 데이터는 항상 한 스레드에서만 접근을 하는데 그걸 굳이 락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락으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호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접근을 할 수 있게 두면은 다른 프로세스를 핸들링하는 스레드가 실수로 이 온드 데이터에 접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허용하면은 세이프 앱스트랙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록이라는 타입을 사용하는 코드가 아무 짓이나 해도 언제나 이 프로세스를 소유한 이 스레드만이 온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이 세이프 앱스트랙션이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희는 이 current prog이라는 타입을 도입했습니다. current prog은 현재 이 스레드에서 어떤 프로세스, 이 스레드가 어떤 프로세스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타입이고요. 그냥 내부적인 구현은 프로세스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current prog은 이제 각 커널 스레드가 시작되는 순간 만들어지고요. current prog이 이 온드 데이터에 자신의 온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커널 스레드는 실행되는 중에는 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current prog을 통해서만 온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스레드에서는 아무리 이 온드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어도 current prog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의 온드 데이터에 접근하는 일은 원천 봉쇄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에서 일단 준비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레거시 OS에서는 unsafe rust가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AAM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러스트 OS에서는 그 패턴들을 어떻게 세이프하게 앱스트랙트할 수 있는지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간극을 메운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6개의 AAM 패턴을 찾고
safe abstraction을 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채팅창에 적어주시고, 아직 올라온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이 그림이 아워워크 이만해야지 아워워크 작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패턴들 쭉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네럴한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눅스에 특화된 패턴들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많이 적용될 패턴들인지 궁금해서 이것들이 향후에 발전되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OOP에서는 뭐 비지터 패턴 뭐 이런 거 있고 펑셔널 랭귀지에서 무슨 모나드 이런 것들처럼 어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리눅스만 조사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꼭 리눅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C로 작성된 OS에서는 비슷한 패턴이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OS가 아닌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에서는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패턴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좀 전에 보여드린 프로세스 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OS 스페시픽한 컨셉이기 때문에 OS가 아닌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뭐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락으로 보호받으면서 메모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꼭 OS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에도 충분히 있을 법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일부 패턴은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에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후루룩 네. 올라왔는데 하나씩 답변해 주시죠. 네네. 일단 김태형님께서 AAM 패턴은 수동으로 하나하나 찾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하나하나 찾은 게 맞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XV6라는 C로 작성되어 있던 OS를 러스트로 리라이트를 먼저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unsafe 코드가 사용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런 unsafe 코드가 사용되더라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걔네를 패턴으로 클래시파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리라이트를 한 다음에 그걸 unsafe 코드가 사용된 걸 보면서 AAM 패턴을 직접 찾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뭐 뭔가 이거를 좀 저희가 수동으로 한 일을 자동으로 하는 뭔가 방법론을 찾아서 이걸 자동으로 하는 그러니까 툴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뭐 좋은 피처웍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답이 불충분하면은 채팅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커런트 프록이 포인터를 통해 인다이렉트하게 온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는데 세이프티 보장 대신 오버헤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조경민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커런트 프록을 도입하기 전에도 사실 어차피 이 프록이라는 포인터가 어딘가에서는 있어가지고 그 프록을 통해서 결국 이 PCB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포인터를 감싸는 커런트 프록이란 타입을 추가한 것뿐이지 결국 이 포인터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오버헤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도 저희 실험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XV6와 거의 원본 XV6와 성능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더 빨라지기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는 거의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수님께서 여러 패턴을 unsafe에서 safe로 가면서 OS의 성능 개선도 모노토닉하게 증가하는 추세일까요? 그러니까 패턴에 대한 safe abstraction을 만들면은 성능 퍼포먼스가 좋아지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 safe abstraction의 목표는 성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을 해도 세이프하다라는 걸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세이프 앱스트랙션이 잘 만들어졌다면은 성능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좀 제네럴한 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아까 여기 보면 뭐 톡, 테세우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뭐 리누스 토발즈 이런 아저씨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PL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이런 걸 러스트 좋아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비아네 스트로스트로 C++ 만든 그분 강의를 들었었는데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약간 그 느낀 거는 C++는 굉장히 훌륭한 언어고 충분히 안전하게 다 짤 수 있는데 니네가 못 짜서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리누스 토발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네네. 저도 뭐 일단 리누스 토발즈가 그
기존의 러스트로 작성된 다른 OS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예전에 이제 리눅스 토발즈랑 인터뷰한 글을 본 적은 있는데 거기서는 뭐 리눅스에 러스트를 뭐 넣어볼 수는 있겠다. 뭐 이런 드라이버나 그런 모듈부터 시작해서 러스트를 넣어볼 수는 있지 않겠냐 이 정도로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네,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아가지고 뭐 나중에 제가 그 링크는 가지고 있으니까 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누스한테 메일 보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죄송한데 저도 한 가지만 질문. 아, 예. 예,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리눅스 소스 코드를 친구랑 같이 봤을 때 그 버추얼 메모리 시스템이 엄청나게 복잡한 거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는 세상에서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non-blocking concurrency도 쓰고 있고 아마 10명이 안 될 거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었는데 혹시 그쪽 부분도 이런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 시스템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를 잘 그 컨커런스 에러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이 러스트로 다 폴팅이 되고 있나요? 아, 그러니까 다른 OS에서 다른 러스트로 작성된 OS에서 VM 쪽을 잘 했냐라고 물어보신 건 아니면 저희 연구에서 했냐인가요? 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리눅스의 그 VM 쪽 보니까 엄청나게 아, 복잡했던 것 같고 그 증명하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잠시만요. 예, 러스트로 곧 끝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 일단은 저희 연구에서는 XV6가 워낙 VM 쪽 기능이 단순해가지고 일단 리눅스에 있는 그런 VM의 복잡한 기능을 어떻게 세이프 앱스트랙션 할지에 대해서 저희 연구에서 다루진 않았고요. 저도 다른 러스트 OS의 VM 코드 그래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도 기본적인 기능만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리눅스에 있는 엄청 복잡한 VM을 어떻게 세이프하게 앱스트랙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간단한 VM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나 다른 러스트로 만든 OS들이 어느 정도는 제시한 상태고 그거를 더 발전시키면은 이제 리눅스에 있는 복잡한 그런 패턴들도 세이프 앱스트랙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로 리눅스에 있는 다양한 더 어려운 패턴들을 세이프 앱스트랙션 하는 게 저희의 퓨처 워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